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객관식으로 펼쳐져 보여줘요. 그럼 그 중에 자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에 대해서 쓸데없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장기적으로 하시되, 당장 이렇게 응용해야 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원론을 가지고 자기한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응용하는 그 마술은 무엇이냐? 자기 천성을 이해하는 것이, 남들 기웃거리고 간다고 우르르 쫓아가고 해서는 절대 탁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지금 코로나 위기잖아요. 우리 같은 그냥 보통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위기관리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은 되게 분명한데, 원론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탄탄한 원론이에요. 원래 원론이라는 거는 되게 새로울 게 없거든요. 제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고 여러 군데서 모은 원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더 이상 원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럼 이 원론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 천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결국에는 자기 발견, 나를 인식할 줄 알고 진짜 내 방식으로 탁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내가 찾아가야 할 나만의 길은 무엇인가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빨리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하라요.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예를 들면 매출, 직장,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두 아는 스왓 분석이나 아니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득이 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구이고요. 두 번째는 줄어든 비용을 살펴보려 해요. 줄어든 비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매출이 아니에요. 비용이에요. 나한테 내가 지출하는 것들. 근데 틀림없이 줄어든 게 있어요. 뭐냐면 재택근무 만약에 하시는 분은 교통비, 회식비, 뭐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줄었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늘어난 비용을 찾아라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줄어든 비용이 있으면 반드시 늘어난 비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재택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용품, 또 집에서 영화를 시청한 비용,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육아를 하시는 분은 밖에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뭐 부대 비용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고요. 이거를 한번 일반화해서 적어보세요. 네 번째는 그 바뀐 비용을, 늘어난 비용이 있고 줄어든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재할당하라예요. 줄어든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냥 놔두지 말고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이 재할당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비상금 마련이에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이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저는 이제 비상금이라고 정의를 해요. 저 스스로는. 혹시 바를 좋아하시는 분은 청담동에 굉장히 유명한 바인데, 그 바 사장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장님 말씀하셨던 게, 청담동에 바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1년 안에 망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건 되게 아이코닉한 바거든요. 1년치 수입이 없어도 버틸 만한 그 자금이 자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비상금은 있어야 이제 존버도 되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비용을 재할당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비상금을 마련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빚을 갚아라.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되게 불필요한 지출이에요. 금리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축액을 늘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축액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것을 저축액으로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비상금의 일부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미래에 대비하라예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특이한 내용 없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은 그렇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라에는 세 가지 또 조언들이 있는데, 이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 중에 돈 되는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소싱해 오는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돈 되는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는 이런 돈 되는 전문성을 강화하라예요. 예를 들면 지금 쇼핑몰 했는데 소싱을 해서 되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싱 방법 이외에 마케팅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어떤 실무 영어나 프레젠테이션 스킬, 아니면 진급에 유리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강사다 그러면 새로운 교수법을 또 연구할 수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룰 줄 아는 방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소재를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다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돈 되는 그런 전문성을 익혀라. 한마디로 기술을 배워라 해요. 예를 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편집샵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희 처제가 이제 은평하고 마포 쪽에서 옷가게를 해요, 뛰어다가. 근데 오프라인 편집샵이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기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만약에 중소기업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국계로 한번 나갈 수 있게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의미를 못 찾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면 프리랜서로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노련한 프리랜서다 그러면 강의 시장으로 나가본다든지, 뭐 이런 스킬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밀접하고 나의 천성에 맞겠다 싶은 그런 스킬들을 개발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천성 알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스왓하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나 앞으로의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짚어진다면 그 분야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재밌어요. 뭐냐면 수익을 다변화해라. 요새 뭐 엔잡 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포트폴리오의 기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수익을 어떻게 다변화하느냐, 월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코칭을 한다든지, 이북을 낸다든지, 출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수익형 블로그, 뭐 부업,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히 이쪽 인플루언서의 스토리를 가지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을까 원론을 생각하는 대신 차라리 그 영상도 보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객관식으로 펼쳐져 보여져요. 그럼 그 중에 자기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에 대해서 쓸데없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장기적으로 하시되, 당장 이렇게 응용해야 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원론을 가지고 자기한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응용하는 그 마술은 무엇이냐, 자기의 천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남들 기웃거리고 간다고 우르르 쫓아가고 해서는 절대 탁월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이상의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원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따라하지 않고 본인 방식으로 이 원론을 행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똑같은 원론이 있더라도 이거 말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기웃거리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겠죠. 예를 들면 수익을 다변화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히 이제 수익형 블로그 요새 유행인데, 그런 걸로 내가 관심 없는 분야 막 이렇게 낚시글 올려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돈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내 부대를 가질 것이냐. 이제 제 블로그 친구 CN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는 내 부대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부대를 모아야 돼요. 결국엔 트라이브 마케팅을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모이고 나면 그 사람들 상대로 자연스럽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낚시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내 부대, 내 아군, 내 편, 내 제국,
이 말도 좋아요. 내 지지자, 내 찐팬을, 이런 사람들을 중력에 이끌리는 행성처럼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교류를 하느냐? 왜 전문성에 대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낚시성,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아는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천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도 결국에는 천성이고 자기 발견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저 역시 수익을 다변화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앞으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